남해군 청사의 위치가 어디로 결정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신축 전담 조직까지 구성됐습니다. MBC 경남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하게 분석해봅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냐, 동남권 신공항 신설이냐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다른 데다 국토교통부와 경불단체장 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새로 건립될 남해군 청사의 위치가 어디로 결정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초등학교에 터도 거론되는 가운데 신축 전담 조직까지 구성됐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남해읍 중심의 남해초등학교. 지난 1971년 건축된 본관과 1988년 지은 후관이 모두 최근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남해초등학교는 학부모 회의를 통해 현터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임시 대체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임시교사를 이제 설치를 하려고 실시 설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부로 착수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해초등학교 터를 군청사 이전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교육청과 학부모, 총동창회 등 교육계와 협의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현 청사를 비롯해 8개 터를 두고 공론화 작업을 벌여온 남해군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는 청사 신축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 경찰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건립 문제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공간의 효율적인 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정을 지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남해군은 청사 이전 터와 방법 등에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군청 청사 이전은 공공기관 이전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남해읍의 도시 계획을 큰 틀에서 재편하는 복합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남해군 신청사 건립 사업은 남해읍 도시재생 사업의 중심축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생기면서 남해군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탐사기획예문 마지막 순서로 지방의회 의장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를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먼저 도의회 의장들은 업무 추진비 대부분을 자신의 지역구 사회복지시설에 쓰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탐사기획팀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당시 김윤근 도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물품을 구입하는데 150만 원을 썼는데 공교롭게 방문시설 3곳 모두 자신의 지역구인 통영이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가지고 조금씩 이제 근역별로 나눠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이제 제가 가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는 또 일부 의장이 또 가게 되고. 박동식 전 도의장의 지역구 챙기기는 더 각별했습니다. 2016년부터 사천시장 출마를 앞둔 2018년 2월까지 명절 때마다 방문한 복지시설 17곳의 위문품을 사는데 모두 1,160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모두 박 전 의장 지역구인 사천 지역에 있었습니다. 특히 박 전 의장은 의회 기념품 1,150만 원어치도 모두 지역구 한 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천이 많을 거예요. 복지시설이 사천이 많아서 사천을 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지역구가 사천이고. 당시 진주 출신의 제1부의장과 양산 출신의 제2부의장 역시 지난 2017년 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시설 한 곳씩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음해 설에도 같은 시설을 방문하며 100만 원 이상의 위문품을 구입해 지역구 챙기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해 6천만 원을 쓰는 도의장 업무 추진비. 자선행위 명목의 금품 제공은 가능하지만 이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금품 몰아주기는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지역구의 표를 관리해온 도의장들이 과연 경상남도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해 열린 보석신문에서 불법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볼 사례가 차고 넘친다며 도정공백은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까지 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진주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2만 500여 명으로 지난 2017년 말에 비해 4,996명이 증가했으며 평균 연령은 37살로 전국 평균 42살보다 훨씬 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병의원과 약국, 은행 등 편의시설도 증가해 정주 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성산구와 통영 고성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창원 성산구는 7명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지하는 후보를 끝까지 뽑을 건지를 보는 지속성 질문에 강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92.8%가 끝까지 뽑겠다고 했지만 여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는 86.8%가 끝까지 뽑겠다고 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는 누구로 보냐고 물었는데 강 후보가 37%로 가장 높습니다. 투표 당일에 이른바 당선될 사람 찍자고 표심이 강 후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판세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일부가 대선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일화.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단순 합산으로 46.5%가 나와 강 후보와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후보로 되느냐에 따라서 파급력은 다를 걸로 보입니다. 여 후보는 정의당 지지자의 83%가 지지하는 데다 민주당 지지자의 42%도 지지를 합니다. 반면 민주당 권 후보는 민주당 지지자의 43.5%만 지지했고 정의당 지지자들은 단 3.0%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 후보 당선 가능성에서도 역시 여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높았는데 정의당 지지자 80.2%는 여 후보를,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42.3%도 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통영 고성은 오차 범위 밖에서 정점식 후보가 앞섭니다. 그러나 국정이 성공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유권자 공감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합니다. 그 지지도 격차는 달리 거의 비슷합니다. 이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한편 MBC 경남은 다음 주 사전 투표일 전에 2차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냐, 동남권 신공항 신설이냐를 두고 여야간 의견이 다른 데다 국토교통부와 경부을 단체장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 부산, 울산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해 신공항이 안전과 소음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800만 부울경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을 이용할 우리 국민과 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공항이 신공항 문제의 정치 쟁점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정치 이슈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며 경부울 단체장에 힘을 보탰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년 전 5개 시도가 합의한 만큼 김해 신공항을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김해 신공항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달 말쯤 김해신공항 검증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공항 문제가 재점화되는 가운데 또다시 지역 갈등과 정치 논쟁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섬진강을 사이에 둔 하동군과 광양시가 국고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윤상기 하동군수와 정현복 광양시장은 오늘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를 함께 방문하고 섬진강 인도교 건설과 남도 이대교 건설,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 등 섬진강과 관련한 광역사업 3건에 대해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100년 전 치열하게 전개됐던 합천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재현 행사가 오늘 합천읍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민과 학생 등 2천여 명이 참여한 합천 독립운동 재현 행사는 만세운동 행진과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한 공연,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심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동안 영호남 화학 다목적 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꽃향기와 녹차향이 어우러진 화개동천을 주제로 달빛 아래에서 벚꽃을 감상하며 2km를 걷는 달빛 레이스가 처음 진행됩니다. 화개동천을 따라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심리 벚꽃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홀레길로도 불립니다. 진주시는 올해 교육 경비를 지난해 35억 원보다 42% 증가한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원어민 영어 교육과 생존 수영 등 방과 후 과정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내년 9월 25일부터 20일 동안이던 엑스포 행사 기간을 31일로 연장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애초 엑스포 기간으로는 관람객과 경제 효과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고 많은 예산이 투입된 엑스포 시설물과 컨텐츠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경남 방송자문위원회 정례회의가 오늘 당사 창원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상현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제대로 알리고 해법을 찾는 보도에 힘쓰는 동시에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지역 지상파 방송이 겪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